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서 분양되는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입지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1차 설명을 드렸었고요. 모집 공고가 나왔으니까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청약할 아파트가 살만한 집인가, 그리고 살고 있으면 요즘 관심들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이죠.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가? 자고 일어나면 억억 소리 날 만큼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아파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집인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가? 단지 배치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아 가기 때문에요. 조합원 잔여 물량을 일반 청약으로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201동서부터 201, 202, 203, 204, 205, 206, 207까지는요. 조합원들이 물량을 하나도 손 안 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간 물량하고 안 가져간 물량들이 있는데, 일단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거, 고층부는 거의 다 가져간 동수를 먼저 보면요. 208, 209. 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수들은 조합원들이 고층 물량은 다 가져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단지 안쪽에 이 위쪽, 이쪽 라인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201동, 202, 203, 206동까지 해서 위에 뾰족하게 뿔처럼 올라있는 부분들이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선을 잘못 걷네요. 아래쪽 여기가 조합원들이 가져가시는 첫 번째 이유가 신설되는 산곡역이 이쪽 방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대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 라인을 한다고 그러면 84형 같은 경우는 아예 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배치도상에서 조합원들이 가져간 동수를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84B, 84A 같은 경우 880세대 중에서 89세대, 84B형은 311세대 중에서 28세대, 약 10% 남짓한 물량만 남았으니까 84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A형은 409세대 중에서 174세대가 남아있고요. 67B형은 38세대 중에서 38세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7A형은 이쪽 라인인데요. 이쪽 라인들은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갔고요. 여기 174세대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1라인하고 4라인 쪽, 여기는 조합원들이 거의 안 가져갔습니다. 여기 2라인하고 3라인 쪽, 여기는 단지 내의 간격이 비교적 동간거리가 넓기 때문에 단지 내 조망도 좀 나오고 또 남동향이기 때문에 이 2라인, 3라인은 다 가져가셨고, 여기 1라인, 요 벽에 좀 부딪히겠죠. 여기 4라인도 벽에 좀 부딪힐 것 같고요. 그래서 1라인하고 4라인만 남아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67B형은 이게 남동향이 아니고 남서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나도 안 하시고 전세대 그냥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59A, 59B, 59C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역에서 먼 저 안쪽 라인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많은 세대를 남겨주셨습니다. 조망권이나 이런 거를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59B형, 59B형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그래도 비교적 이쪽 라인으로 몇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평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전철역에서는 거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형 같은 경우도 386세대 중에서 69세대만 남아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네이버 지도상에서 부평 그랑일수하고 새로 신설되는 산곡역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역이 새로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있는 요 자리에서 이쪽 앞쪽 라인들은 이미 뭐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새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 거리에서 나머지 이쪽 거리에 아니면 이쪽 거리인데 평균 잡아서 여기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약 1.3km 정도 나오네요. 이쪽으로 가면 약 1.4km. 도보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전철역을 도보로 이용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동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뭐 조합원 분들이 거의 가져가셨으니까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의 동간거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간거리를 보시면은요. 최단으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도 뭐 부딪히는 거리니까 약 40m 정도 거리 나오고요. 조금 멀리 보면 여기서부터 이쪽 거리 84m 정도 나오네요. 여기까지 거리 80m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은 약 70m 정도. 물론 이 아파트가 전부 43층은 아니고요. 최저 25층에서부터 43층까지 있기는 하는데 동간거리가 사실 좀 많이 짧은 편이죠.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해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남향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동향이 이쪽에서 해가 뜨면 여기는 아침에 해 뜨기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뭐 고층 같은 경우는 남향 빛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층 같은 경우는 남향 이쪽도 서향 그러면 여기에 걸리겠고, 저층에 계신 분들은 일조권에 대해서는 좀 해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부평 그랑힐스 평형별로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형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현관 들어오는 거 있고 뭐 기본형을 요즘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전부 확장형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59형이 25평형인데 적은 공간에 침실 3개와 욕실 2개를 만들다 보니까 실내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냉장고 들어갈 자리인데 보통 요즘은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되어 있는데 김치 냉장고 넣을 자리는 없어 보이고요. 팬트리 공간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팬트리 공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붙박이장 하나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그 외에는 특이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59 B형입니다. 59 B형도 뭐 특이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59 A형하고 큰 차이 없어 보이고요. 59 C형은 평면도상으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침실 2번하고 3번에 여기 벽면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면 하나를 없애버리면 이러한 방이 나오는데 상당히 넓은 방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 여닫이도 중문 유상으로 한다는 거,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넓은 방을 원하시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충분한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67 A형입니다. 요거는 나란히 침실 1, 2, 3이 붙어 있어 갖고 판상형 구조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도 별도로 주어져 있네요. 59형하고 다른 거는 실내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요. 59형에 비해서 드레스룸하고 팬트리가 주어진다는 거 가장 큰 차이고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67B형입니다. 67B형은 세대수가 뭐 38세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팬트리 있고 안에 드레스룸 있고 주방 식당에서 맞바람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무난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84A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층은 없고 저층부 일부 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무난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 갖춰져 있고 팬트리 공간 되어 있고
다만 요 팬트리 공간은 기호에 따라서 팬트리 공간이 아닌 이렇게 알파룸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현관을 보시면 유상인데요. 현관 수납 강화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현관에 들어가서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니은자로. 그리고 여기 있는 붙박이장이 이쪽 침실 2번 방으로 옮겨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수납 강화형이고요. 여기서 뭐 큰 차이 없이 현관 수납 강화형에서 3연동도 중문 혹은 여닫이도 중문 다 유상입니다. 공짜는 전혀 안 주네요. 그리고 현관 기본형에다가 연동도 중문, 여닫이도 중문 유상입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구조 같고요. 84B형입니다. 판상형 구조이고 옵션 사항은 A형하고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A형이냐 B형이냐 현관 입구 방향에 따라 갖고 A형, B형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A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과연 투자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그랑힐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부평 두산 위브더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고요. 여기 분양권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보시면 부평 그랑힐스 가격도 추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평 두산 위브더파크입니다. 여기 7사형 같은 경우요. P가 1억 3천에서 1억 3,200을 지금 호가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7사형인데 1억 500에서 1억 1000 정도 이렇게 호가하고 있네요. 4구형 정도는 뭐 P 5천 정도 호가하고 있고요. 8사형 같은 경우 1억 5천에서 1억 5천 300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호가 보시면 최대 뭐 2억을 부르는 호가도 있기는 하네요. 그러나 이건 호가일 뿐입니다. 네, 호갱노노입니다. 산곡동 부평 두산 위브더파크 분양권 실거래가 평균은 5억 3,700이고요. 최근 1개월 내에 매물 평균 가격은 6억 4천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아직은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21년 1월 4일 날 보면 5억 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84 타입이고요. 그리고 20년 12월 22일 여기 뭐 5억 1800도 있고 최대 23일 날 뭐 5억 4천도 있네요. 요거는 층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4층 여기 5억 4천짜리는 20층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84형 같은 경우 일반 분양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다 저층으로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84형을 받아갖고 P를 바라다 본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 같고요. 자, 공고문 한번 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그랑힐스 분양가입니다. 84A형 같은 경우 분양가가 1층이 5억 900입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 5억 3천 정도 나오고요. 84B형도 뭐 가격대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란다 확장 비용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5억 4천 내외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걸 분양받으면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차액이 1억 이상 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거래 가액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 장단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 위치는 여기쯤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장점은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초품화 아파트 초등학교를 바로 단지 내에 끼고 있어서 초품화 아파트이고 그리고 요 바로 뒤에 장수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산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라는 거 정말 대단지 아파트이죠.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들은 다 선점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다는 거,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간거리가 비교적 짧은 데 비해서 아파트 고도가 43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조권에 상당히 방해를 받는 세대가 많이 있을 거로 여겨지고요. 삶의 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세 차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철역인데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조합원 잔여 물량을 받으시는 분들은 1.4km 내외이기 때문에 거의 20분 이상 도보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철 이용이 쉽지 않다는 거, 여기 산공역이 생기는 거로 인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랑힐스는 전철을 사용하기엔 좀 애매한 거리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가 부평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GM이고, 그리고 여기도 대부분 다 준공업 지역이죠. 지금과 같은 아파트 불장 시절에는 이것도 다 장점으로 보입니다. 직주 근접 장점이 되는데 불황기에 접어들면 이게 또 큰 단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판교 테크노밸리나 이런 형태의 공업단지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낙후된 공업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공업단지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절이 좋을 때는 직주근접의 장점이지만 시절이 안 좋은 부동산 하락기가 접어들면 열악한 환경의 단점으로 변해버린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전국이 불장인 시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이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국가 정책이 단기적으로 빚을 못 벌진 몰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부담이 될 거고, 그 부담이 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면 부동산은 변곡점이 올 거고, 그러면 하락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훗날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20년도 하반기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들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곡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20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다 버블이라는 걸,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버블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들을 하십니다. 비상식적으로 비싸고, 지금 청약을 받으시고 2023년에 입주를 하게 되시면 변곡점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부평 그랑힐스를 피해 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